밖으로 나와 구경하던 아이들이 하나둘 움막들로 다시 들어가고 주위가 고요해졌지만 박태사는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경장군이 중방을 맡고 나서는 비리가 있는 관리들부터 일벌백계 했소. 그러자 시전 상인들부터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지. 그만큼 상인들 뒤에서 피를 쪽쪽 빨아대는 관리들이 부지기수였다 이거요. 그때 누워있던 여인이 몸까지 들썩이며 힘겹게 기침을 했다. 아이가 얼른 물이 든 호리병을 가져와 목을 축이게 하자 기침이 조금 잦아들었다. 어디가 편찮으신 건지요? 청년이 박태산을 보고 물었다. 말하자면 기요. 박태산은 한숨을 한 번 쉬고는 말을 이었다. 마환지에 당한 것이요. 마환지요? 무예를 조금 아는 나도 처음 들어본 무공인데 당신 같은 범인이야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 형수님과 조카 모두 수년 전 마환지를 쓰는 자에게 당의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됐소.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볼 줄 아시오. 예전에 약재도 다루었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거의 다 의원들이라 어깨 넘어 보고 들은 것이 적지 않습니다. 봐도 별 수는 없을게요. 나도 보고 용하다는 의원 며칠 데려와 보여봐도 방법이 없었소. 그저 통증이나 완화시킬 수 있는 약방문을 받아 환약으로 만들어 때때로 가져다 드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소. 청년은 누워있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여인의 불편한 다리 옷자락을 살짝 걷어 올렸다. 그렇지 않아도 피골이 상접한 몰골인데 옷자락을 걷어 올린 왼쪽 다리는 그야말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발목이 시커멓다. 자세히 보니 사람의 손자국이었다. 청년은 옆에 있는 아이에게도 불편한 다리의 옷자락을 걷어 올려보라고 했다. 역시나 발목에 똑같은 자국이 나왔다. 그자가 두 사람의 발목을 잡았던 것 같군요. 그렇소. 맥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아이와 여인의 팔목에 손을 얹고 한참 동안 맥을 짚어보고는 아이를 보면서 입을 열었다. 고통이 상당할 텐데 어찌 참고 있지? 아이는 금세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그냥 어머니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낮에 시전 만두가게에서 보았던 억척스럽고 개걸스럽고 개구쟁이 같고 어른스럽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다. 청년은 울지 않으려 애쓰며 더듬거리는 아이의 몇 마디 말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깊은 마음을 느꼈다. 또한 가슴이 먹먹했다. 청년이 입술을 한번 앙다물고는 말했다. 참으로 기묘하네요. 두 사람 다 금맥의 끊김이 멈추지를 않는군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두 사람에게 생긴 상처의 원인은 같으나 병세는 판이하게 다르게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박태산이 맞장구를 치며 말했다. 그렇소. 참으로 기묘한 무공이요. 살짝 잡았을 뿐인데도 점점 전신의 근맥이 끊기게 되는 무서운 무공이요. 나도 목현대사가 알려주어 알게 된 것이요. 목현대사요. 목현대사, 그분이 바로 이 두 사람을 구해주었소.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 두 사람은 아마 진작에 저승사람이 되었을 거요. 목현대사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도성에서 30리 정도 가면 개골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곳에 개골사라는 작은 사찰이 있소. 거기 주지 스님이요. 형님이 불심이 깊어 평소 목현대사와 왕래가 잦았는데 두 분이 아주 각별했소. 도대체 수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박태산은 목이 마른지 호리병에 물을 한번 들이키고는 말을 이었다. 저 아이의 아버지는 형부에서 부사의 직을 지냈던 분이고 나와는 의형제요. 나도 그때는 낭장으로 나라의 녹을 받고 있었지. 형님은 우직했지만 힘없는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넘기질 못하는 성격이셨소. 한날 대문 밖에 소란이 있어 나가다 보니 도성 밖 거지촌에 산다는 한 거지 여인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더란 말이지. 말인즉슨 전날 밤 수십 명의 괴한들이 아이들을 다 잡아갔다는 내용이었소. 도성에서 재물이 많거나 한자리 한다는 사람들의 자식이 없어졌다면 몰라도 이 썩어빠진 나라의 관아에서조차 거지들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지. 아니, 어쩌면 거지들이 사라져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를 일이지. 그런데 이 형님이 알아봐주겠다 약속을 하고 만 거요. 그래서 어찌 됐습니까? 찾았습니까? 형님은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사람이라 다음날 사람들을 풀어 조사를 시작했소. 그런데 얼마나 신출귀몰한 자들인지는 몰라도 조그마한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소. 그 이유가 뭔지 아시오? 조사하라고 보냈던 관리들이 대충 시간만 때우다 온 거요. 공치사조차 받을 수도 없는
아무런 이득 없는 일에 괜히 힘쓰기 싫었던 게지. 그런데 일찌감치 형님도 그것을 아시고는 동시에 자신도 직접 조사를 했소.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밤에 나를 찾아와 단서를 찾았다 했소. 그러면서 은밀히 휘하에 믿을 만한 자들로 군사를 모으라셨지. 형님의 그런 얼굴은 여태 본 적이 없어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 직감했소. 그런데 다음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 무슨 일입니까? 형님이 파직되고 만 거요. 매관매직에 연루됐다나. 내가 아는 한 형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말이요. 일은 이상하리 많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파직된 바로 다음날 강제로 낙향까지 하게 되었소. 인사도 못하고 급하게 쫓겨난 형님을 배웅하려고 도성 밖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 보니 이미 당한 뒤였소. 형님은 이미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있고 형수님과 조카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소. 그리고 열대구의 괴한 시체들이 나뒹굴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목현대사가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었소. 목현대사께 어떻게 된 일이냐 물으니 괴한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와 겨루었는데 상대를 죽이지는 못했으나 내상을 입고 도주했다 했소. 그런데 정작 본인도 치명상을 입어 자신이 쏟아낸 피로 옷이 붉게 물들어 있었소. 그래서 더 이상 주위에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 바로 앉아 운기를 한 거요. 그때 목현대사로부터 마환지에 대해 듣게 되었지. 수법이 아주 악랄하여 오래전에 실전되었는데 대사와 겨루었던 자가 쓴 무공이 바로 마환지였던 거요. 대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한 것으로 보아 보통 심한 내상이 아닌 것 같았소. 아마 유명을 달리했을지도 모를 일이요. 그 뒤로 본 적이 없으니. 청년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사라진 것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단서를 발견하자마자 파직된 것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하신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군요. 지금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 무슨 일입니까? 형님이 그렇게 되고 나서 한동안 거지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소. 그런데 알아보니 근래 다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요. 시전 거리에 넘쳐나던 거지 아이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도성 밖 주변 20리 안에 거지촌의 아이들이 다 사라졌소. 주변 20리 안에 그나마 적은 수라도 아이들이 있는 거지촌은 이제 여기밖에 없단 말이오. 정말입니까? 그렇소.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거요. 날이 밝는 대로 형수님과 조카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떠날 예정이요. 그렇다면 하루빨리 여기를 벗어나야겠군요. 그나저나 마환지란 무공이 무섭군요. 예전에 중원에 있을 때 오랜 시간 장심에 독을 스며들게 하여 그 손에 스치기만 해도 독에 중독되는 독장을 쓰는 자를 봤습니다만 마환지란 독장은 그보다 더 지독한 독을 쓴 독장인 것 같습니다. 박태사는 무공의 무자도 모르는 자가 무공에 대해 아는 체를 하자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용심이 올라왔다. 몸에 손자국을 남긴다고 다 독장은 아니지. 마환지는 독장이 아니오. 청년은 그 말을 듣고 도무지 의도를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독장이 아니란 말이지요? 박태산과 청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묘한 침묵이 흘렀다.